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딱 한 장만 남은 달력을 보면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또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은 뭐가 있었나?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곱씹어 보기도 하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도 떠올려 봅니다. 사실 저는 웬만하면 누군가에게 먼저 만나자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12월에는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몇몇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냥 정말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12월을 보내다 보면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넘기고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 조금은 덜 아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8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책은요, 겨울의 언어입니다. 저자인 김겨울 작가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많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 DJ 등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이죠. 책을 좋아하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예전부터 추천을 많이 받은 작가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김겨울 작가의 책을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첫 책으로 뭘 읽으면 좋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새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지만 이번 책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이 책은 처음으로 전체를 묶어내는 한 문장의 설명이 없는 책이다. 이 책이 곧 내가 오로지 김겨울로 쓰는 첫 책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자 스스로의 삶과 글을 도구로 삼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글들을 썼지만 이 책만큼은 그런 메시지나 주제, 의도가 없이 그저 김겨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주제인 책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김겨울 작가의 책을 처음 접하는 저에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저자가 여러 매체에 썼던 글 중에 일부, 그리고 어디에도 기고하지 않은 오로지 이 책을 위해 쓴 몇 편의 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허락해 주신 낭독 분량이 책 전체의 5%, 10페이지 정도라서 한 챕터를 전부 다 낭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부분,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향유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술로 얻고 싶다면 그만한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책으로 진입하는 머리글을 읽을 인내심과 스크린 앞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2시간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와 초조함과 마법 같은 이끌림과 불현듯 다가오는 슬픔 같은 것들이 몸을 통과하도록 두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면 작품 역시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요약된 소설과 압축된 영화와 후렴만 있는 음악은 심장에 도달할 힘을 잃을 것이다. 예술의 경험이란 작가와 향유자가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삶의 경험이다. 꼭 예술로 뭔가를 얻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런 경험 하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반론은 타당하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이상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간을 견디는 경험이란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의미 없는 삶에 의미를 부여해 보려는 노력이며 흘러가는 감정에 집중하고 타인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시도다.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나는 믿는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속에서만 자신의 몸 밖으로 나가볼 수 있다. 누구든지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경험보다 해보지 못하는 경험이 까마득하게 많기에 우리는 함께 있을 때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혹은 예술만이 서로의 연장이 된다. 바라건대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 판단을 잠시 멈추는 사람들의 세계, 상대방의 삶에 자신의 상을 우겨 넣으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복잡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계, 세 줄 요약만 듣고 후련히 사라지지 않는 이들의 장황한 말을 듣고 싶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물화되지 않는 소중한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곧 돈이므로 우리는 고전 다이제스트와 결말 포함 줄거리와 후렴구 모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다못해 친구의 말조차 3시간 이상 듣는 일이 적은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 자신을 톱니바퀴로만 두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예술 경험일 것이다. 책 300페이지를 읽는 일, 40분짜리 피아노 협주곡을 듣는 일,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일, 미술관 내부를 아주 천천히 걷는 일. 그러는 동안 나의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일. 그럴 때 왠지 인류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낀다. 표현하고 경청해온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한 발짝씩 다가선다고 느낀다. 이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이란 진화에 불리한 성정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인내심이 없다면 내가 꿈꾸는 다정한 사람들의 세계는 그 꿈의 흔적조차 파르르하게 사라질까 두렵다. 완전한 최후의 한 권을 찾는 사람에게 책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매체다. 한 권의 책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말할 때 다른 어떤 책은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라고 주문한다. 둘은 책의 세계에서 맞부딪힌다. 인생에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듯이 유일한 길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삶의 최후의 정답이 없는 만큼이나 책에도 최후의 성배란 없다.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이행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읽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연속적인 열린 과정만이 책의 경의를 담보한다. 그는 책과 책을 거치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갈아타기가 아니라 인간의 애석한 운명을 넘어 다른 이의 몸을 입어가는 확장하기의 과정이다. 그리고 확장은 필연적으로 홀로 성공하기보다 여러 삶을 끌어안기를 요청한다. 그렇기에 동일하게 맞부딪히는 주문 속에서 인간이라면 모두를 제치고 성공하라 라는 주문은 유일하게 힘을 잃는 주문이 된다. 완벽한 삶이란 없듯이 완벽한 책이란 없으며 그렇기에 닫힌 삶, 닫힌 책이란 없고 우리는 늘 다음 삶, 다음 책을 지나쳐갈 뿐이다. 내일의 삶과 책, 그 다음의 삶과 책,
다가오는 삶과 책들을 그때그때 파도 타듯 넘어서면서 예기치 않은 바닷물을 기꺼이 꿀꺽꿀꺽 마시면서 누구의 삶에서나 남은 시간은 늘 줄어들고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삶과 책을 받아들이며 열린 세계의 자녀로 남아야만 한다. 마음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는 과정의 한 중간으로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몇 권의 자기계발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다른 이를 배려하는 법,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법, 살아남으며 존엄을 지키는 방법, 서로에게 친절을 유지하는 방법. 이제 누가 책을 읽냐는 조롱조짐한 진지한 장문의 댓글을 받은 적이 있다. 요지는 학생들의 말과 같았다.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재미는 굳이 책에서 찾을 필요 없다는 것. 책을 읽는 건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그 말에 반박할 수 있다. 책만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책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깊은 수준의 경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그 독서 캠프 강연장에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일관되고 내밀한 이야기를 적어도 수시간에서 수주에 이르기까지 흐름과 논리를 따라가며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어느 강연을 가도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없다. 수시간은커녕 수십 분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하지만 책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아니, 책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나는 그걸 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유튜브 역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책과 나눈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다. 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를. 삶에는 의미가 없다. 나는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다. 삶에는 의미가 없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과제로 부과되어 있기에 한 가지 답이 없기에 삶이란 피곤한 것이라고. 삶은 우리와 합의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삶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에 합의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다. 삶은 인간에게 마음대로 통제되고 라벨이 붙을 만큼 약하지 않다. 삶은 혼돈이고 무질서는 승리하며 성취는 무너진다. 삶은 인간의 자존감이 편안히 기댈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삶에게 두 가지 재물을 바치도록 태어났다. 그 두 가지는 노력과 우연이다. 인간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동안 그러한 사실은 어느새 잊혀서 우리는 삶에 덕지덕지 어설픈 이름표를 붙이게 됐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운과 우연, 사건과 사고로 이루어지며 운과 우연과 사건과 사고는 혼돈의 다른 이름이다. 혼돈을 보는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래서 지진이 벌어지고도 바늘을 들고 물고기의 살에 이름표를 꿰매게 되면 그 바늘이 언젠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박음질하리라는 두려움도 슬그머니 있게 된다. 통제 밖의 세계, 의미가 없는 삶, 그렇기에 겸손하게 노력하는 마음.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를 해방시킨다. 내가 자기 혐오에 빠질 때마다, 나의 못남을 탓할 때마다, 나의 삶에 구멍이 나고 균열이 생긴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다시 생각한다. 내가 나의 못남을 탓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나의 오만일지도 모른다고. 그만 투덜대고 다시 한 발짝 내디뎌야 한다. 혼돈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반가이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듯 커피를 준비하는 건 일종의 의식이다. 내가 지금부터 자리에 앉겠다는 다짐이다. 자리에 앉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겠다는 신호다. 아침에 일어나 에스프레소 머신에 전원을 켜거나 커피 메이커에 원두를 한 스푼 한 스푼 넣으면서 느끼는 것은 나의 살아있는 몸과 그 몸이 사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다. 나는 오늘도 이 향을 맡을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이것을 마실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마셔서 고된 일이 사실은 조금 즐길 구석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다. 힘든 것에 좋은 것을 붙여서 힘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혹은 힘든 것, 일 대신 힘든 것, 삶이라고 해도 된다. 나는 나를 커피로 평생 속여왔기 때문에, 즉 매일 그날의 커피 덕분에 삶을 꽤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이 원래 견딜 만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커피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애초에 커피가 없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다. 오늘이 끔찍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좋은 게 하나도 없을 때도 나는 나를 속일 수 있다. 그 향과 그 맛과 그 안온함, 그 풍부함이 어찌되었든 나의 좋은 부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나를 위로한다.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아직 몸이 잠들어 있는 그때 커피를 생각한다. 기분이 개운해지면서 모든 게 리셋되는 느낌이 든다. 삶에는 리셋 버튼이 없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커피는 매일의 가짜 리셋 버튼이 되어준다. 가짜라고 해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누르는 내가 매일 기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것을 리셋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뉴셋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의 시작을 위한 새로운 뉴 세팅. 매일의 목표는 그날의 커피를 마시는 것. 그럴 수 있게 살아있는 것이다. 네, 영하나의 책라디오 38번째 책, 겨울의 언어였습니다. 아마 책 제목만 딱 보면 이 책은 겨울이라는 계절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절에 대한 이야기는 앞부분에만 아주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책의 저자 김겨울의 속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과 단락이 많아서 낭독할 부분을 고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정말 저는 일부분만 읽어드린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직접 책으로 사서 눈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김겨울 작가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재다능한 사람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김겨울 작가의 다재다능한 면이 참 일단 부러웠고요. 그리고 이 나이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는 기대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좋은 단어를 적재적소에 잘 쓰면서 표현력이 좋은 작가들의 글을 만나면 정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김겨울 작가의 문장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그 생각을 어쩜 이렇게 좋은 단어와 문장으로 잘 표현했을까? 감탄하면서 다이어리에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저자 본인이 직접 글을 쓰는 사람임과 동시에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 만큼 책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애정을 이 책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책을 쓴 작가를 독자로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또 배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연말에 이런 좋은 책을 만나서 오랜만에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 책장에 두고두고 간직하고 있다가 꺼내서 한 번씩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문장들을 발췌해서 곱씹는 앞으로도 그런 소중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